안녕하세요. 동부교육청 학원팀입니다. 처음 학원을 시작하시는 운영자분들을 위한 설립 이후의 주요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면허세 납부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처음 학원 등록증을 발급해 드릴 때 등록면허세에 대한 용지를 드립니다. 이 용지를 가지고 근처 은행 또는 우체국의 공과금 납부 창구로 가시면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후에 확인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보시는 것처럼 사진 찍으셔서 저희 학원팀 카카오 채널 채팅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를 원하시면 해당 자치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셔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납부하신 확인서나 내역서를 캡처하셔서 저희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학원배상 책임보험입니다. 학원배상 책임보험은 학원 운영 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손해 발생 시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입 시 주의하실 점은 배상금액 기준과 의료실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상금액 조건은 첫 번째, 1인당 1억 원 이상, 두 번째, 1사고당 10억 원 이상, 세 번째, 의료실비는 1인당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의료실비 부분에 구내치료비만 단독 표기된 보험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학원배상 책임보험 가입 후 보상 범위와 기간, 계약번호, 성함이 나온 부분의 페이지를 보시는 것처럼 사진 찍어서 저희 카카오 채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원격 교습 학원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보시는 샘플 사진은 기존 학원 운영자분들이 가입해주신 10개 정도의 보험 증서이니 보험 가입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강사 채용입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강사는 대학교 2학년 수료 이상의 학력을 요구합니다. 전문대학교, 학점인증학교, 사이버대학의 졸업자 또한 강사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용 전에 반드시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전력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전력조회를 하지 않은 상태로 강사 채용이 적발된 경우 5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채용통보 신고는 채용일로부터 2주 안에 해주셔야 하고 설립자분이 강사를 겸하게 되면 범죄전력조회는 설립 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신서는 필요하지 않고 최종학력 증명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학력 증명서의 경우 좌측 상단 또는 하단에 문서 확인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증명서가 3달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지니 발급일이 유효기간 안에 들어가는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원본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되어 수입 인지와 민원 교부 직인이 찍힌 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가지진 않습니다. 제출 서류가 졸업증명서가 아닌 경우 학년이 기재돼야 합니다. 휴학, 재학, 재적증명서는 3학년, 4학년만 가능합니다. 2학년의 경우 수료증명서만 가능하며 재학증명서는 불가합니다. 단,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고졸 이상의 증명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범죄전력조회 회신서의 경우 꼭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대한 조회 내역이 같이 있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따로 조회한 각각의 회신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꼭 2가지 범죄에 대한 전력조회가 나와 있어야 하며 발행일은 채용일로부터 1달 이내의 날짜여야 합니다. 또한 채용일자를 결정해 주실 때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은 채용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의 날짜여야 하고 전력조회 회신서 발행일 이후의 날짜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전력조회 후 이상 없는 상태를 확인 후 채용으로 진행하는 절차상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채용일자는 전력조회 회신일의 이전 날짜는 될 수 없습니다. 단,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는
전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수강생 중 청소년이 포함된 강사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력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강사 채용 신청은 이전에 말씀드린 전력조회 회신서와 학력증명서를 가지고 방문 신청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온라인으로 접수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학원 민원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상단 첫 번째 메뉴인 학원 관련 민원, 학원, 강사 채용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강사분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단, 학원 민원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려면 개인 공인인증서는 꼭 있으셔야 합니다. 학원 민원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접수를 완료하셨으면 학력증명서와 범죄전력조회 회신서는 보시는 것처럼 사진 찍으셔서 저희 카카오 채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산에 강사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카카오톡을 통해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채용 절차가 모두 끝나시면 학원 강사 게시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관련 양식 파일은 저희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채용 신고가 완료된 강사만 게시해 주셔야 하며 내부에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주셔야 합니다. 설립자분이 강사를 겸하시면 설립자분도 포함해서 게시표에 넣어주시면 되고 나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포스트잇 등으로 가려두셔도 됩니다. 강사를 해임하시는 경우에도 저희 쪽에 꼭 신고해 주셔야 하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십니다. 온라인 해임 접수도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해주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해임 일자도 통보일로부터 2주 안에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교습비 등록입니다. 학교효과학원이나 교습소의 경우에는 교습비의 분당 단가, 즉 1분당 N원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표가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의 분당 단가 상한선으로 각 자치구마다 임대료나 물가 기준으로 개별 설정되어 단가의 차이는 있습니다. 처음 교습비를 신청해 주실 때 신청서와 내역서 두 가지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내역서는 처음 작성하실 때는 조금 어려우니 잘 듣고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로 중등수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과목란에 중등수학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교습 대상은 중등, 정원은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동시간대의 수강생 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일시 수용 인원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일시 수용 인원은 저희가 발급해드린 운영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습 시간을 적어주는 칸은 한 주 단위에 대한 교습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60분을 수업하시고 한 주에 4회를 진행하신다면 60 곱하기 4, 240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바로 옆 칸은 일주를 1개월 단위로 전환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40분에 4.2란 숫자를 곱하게 되는데 한 달이 4주인 달도 5주인 달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2주로 평균 적용하고 있습니다. 240분에 4.2주를 곱하게 되면 1008분이 나오게 되는데 한 달에 총 교습하는 총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결정하신 교습비를 20만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만원을 1008분으로 나누시면 1분당 198.41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치가 현재 설정된 보습 중등 단가 이하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한 교습비입니다. 만일 기준이 되는 분당 단가를 초과하게 된다면 교습 시간을 늘리시거나 교습비를 낮추셔야 합니다. 만일 설정하신 교습 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교습비를 알고 싶으시면 한 달 총 교습분의 기준 분당 단가를 곱하시고 불필요한 원 단위는 절삭하시면 됩니다. 저희 동부교육지원청 학원팀에서는 이러한 교습비 분당 단가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교습비 변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채팅창에 교습비 변경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자동화된 엑셀 시트를 보내드리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교습 대상이나 시간, 교습비 입력만으로도 자동으로 분당 단가를 계산해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셨다면 확인란에 OK로 표시가 되고 초과될 경우 분당 단가 초과로 표시되니 적정 교습비와 시간을 OK 화면이 나올 때까지 수정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습비 계산이 완료되시면 작성하신 신고서와 내역서를 보시는 것처럼 사진 찍어서 저희 카카오 채널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등록이 완료되시면 저희가 확인 통보해드립니다. 교습비 등록 완료 후 교습비 게시표를 작성해 주셔야 하며 관련 양식은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에 있습니다. 꼭 저희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교습비를 게시해 주셔야 하며 내부 그리고 외부에 게시해 주셔야 합니다. 외부에 게시된 게시표는 가끔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부착해 주시고 수시로 확인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 게시하고 보관 작성해 주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부터 7번의 서류는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원 지도 점검의 주된 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주의하실 사항은 저희가 4가지 정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설립운영 등록증을 받으시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학원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소득세에 대한 면세는 아닙니다.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고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일반 행정 업무를 하는 직원을 채용하시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와 성범죄 전력을 조회한 회신서는 보관해 주시고 해당 직원은 직원 명부에 등재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는 교습 시간을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10시가 되면 학생들이 꼭 집으로 귀가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심야 점검을 하며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을 폐원하시거나 시설 또는 명칭 등의 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을 통해 문의하시고 변경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동부교육청 학원팀은 앞으로도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 채널이나 동부교육청 학원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